네, 오늘 위중증 환자 16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425명이고요. 사망자는 18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99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15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사망자가 18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줄었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 지난주 헬로윈의 영향이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위중증 사망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망이 18분 나왔고 위중증도 사망 나오면서 위중증도 덩달아 16분이나 많이 나왔으니까 위중증 사망 모두 안 좋은 지표로 나왔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은 어제와 동일하게 0.78. 우리 자료 화면이 나갈 것 같은데 위중증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중증, 전체 누적 위중증이 병원에 계신 분이 425분이신데요. 여기에서 60대 이상이 343명, 비율로는 80.7%. 50대까지를 하게 되면 376명, 비율로는 88.47%니까 지금 위중증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은 좀 더 확실한데요. 사망인 경우에는 오늘 18분이 사망하셨다 그랬는데 60대 이상에서 사망자의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6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60대 이상 고령자층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돌파 감염이 되는 분들은 고령자인 경우에도 면역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터 샷을 요청받으시면은 고령층에서는 부스터 샷을 접종하시라는 말씀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과연 헬로윈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위중증자의 발생이 어떨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당국이 위중증 사망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성인 말씀해 이게 주시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사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졌어요. 예전보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 위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내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강화된 채로 진행이 된 지난달까지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많은 방역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전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백신 때문에 보호를 받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사망할 가능성도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대비 90%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이렇게 위중증 사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미접종자 위주로 위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숫자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 지금 6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가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사이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절대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예.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코로나 특보에서도 그렇고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특히 좀 백신을 접종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어제 방역 당국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위험이 월등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특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드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백신 접종하신 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2.93%였는데요. 그리고 치명률은 0.6%였습니다. 근데 접종자 같은 경우는 중증화율은 0.56%, 치명률은 0.12%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을 접종하신 분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거의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예.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81.1%가 접종을 해서 누적 4,163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76.9%로 3,949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신 분들은 어제 18만 2천 명 정도가 늘어서 총 53만 8천여 명인데요.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의 속도와 비교하면은 추가 접종을 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속도가 1, 2차 접종과는 다르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고령자들 중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럼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고령자 중에서는 돌파 감염에 의한 사망자도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미국의 그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또 국무부 장관을 지낸 사망 사례를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돌파 감염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한 80대 됐어요. 거기에다가 기저질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니까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셨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돌파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일찍 하시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항체 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무찔러 주면 좋지만 고령층은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활성화가 되는 정폭, 양도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충분히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스터 샷을 맞아가지고 면역을 일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지금과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또 겨울 초입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호 효과가 생기는데 그냥 어떤 이유로 그걸 안 하시게 되면은 혹시 돌파 감염이 생기는 분들 중에서 파월 합참 의장 같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비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만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고령층 중에서 정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 중에서도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도 부스터샷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안 하시게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젊은 층, 즉 40대 이하의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거나 또는 부스터샷을 안 맞거나 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고령층 중에서는 부스터샷을 권고받으시면 가능하시면 부스터샷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미 사회에서 백신 접종률도 높고 또 뭐 이제 백신 접종이 오래되니까 뭐 온갖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부스터샷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십시오. 고령층 중에서는 부스터샷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제 주변만 봐도 1, 2차 접종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부스터샷은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이게 또 혹시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 접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지만 최지은 아나운서는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잖아요. 근데 최지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생활 방역을 잘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부스터샷 굳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른 백신과 비교했을 때 항체 면역의 효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들은 항체 면역만 이야기를 하지 세포 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었다면 저도 부스터샷을 권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최지은 아나운서처럼 30대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세포 면역이 작동을 예. 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방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고령자들 중에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부스터샷을 맞으시는 게 좋고 젊은 층은 굳이 맞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은경 청장이 국회에서 내년 1월 24일이면 일상회복 3단계가 시행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단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1단계의 성공적인 안착, 어느 지점에 가야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정은경 청장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을 했다고 하는 점을 우선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3일째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은경 청장은 그와는 궤를 좀 달리 한다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3단계까지가 있지만은 1단계가 잘 정착이 되어야 2단계, 3단계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협조와 당부 또 방역 당국으로서 1단계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가 아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아마 수십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3개 있다니까요. 3개. 정은경 청장이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 백신 미접종, 세 번째가 고령층에 있어서 온전한 접종을 하셨는데 부스터샷. 이 3개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중증 사망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3가지겠죠, 이게 3가지? 그러니까 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1단계를 잘 안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1단계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뭔가? 방금 말씀드렸죠? 3가지. 이 3가지는 2, 3단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을 방역당국이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